들었을 때 뭔가 쎄하고 기분이 나쁘면 상대가 무례한 게 맞지. 적당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상 몇 번 내가 받아주면 그 무례한 사람들은 계속한다? 그래서 결국 자기 가치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줘야 된다. 칭찬인데 상처 주는 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살을 좀 빼면 예쁠 텐데 이런 옷이 더 잘 어울리지 않아? 이런 말이 어떤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신경 써서 입고 나왔는데 너한테는 그거보다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그건 네. 네 생각이고. 그래서 사실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쎄하고 기분이 나쁘면 상대가 잘못한 거야. 상대가 무례한 게 맞지. 그래서 적당하게 끊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상 몇 번 내가 받아주면 그 무례한 사람들은 계속한다? 눈치 없이? 저 친구한테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타겟이 될 수 있어. 애초에 시작도 말게끔 좀 거리를 두거나 단호해질 필요도 있는 것 같아. 이번에는 내가 단두대에 올라가도 되지 하고 날 내어주면 계속 날 써. 계속 날 써먹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을 초래하거든요. 그런 무례하고 눈치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시작을 않도록 싹을 잘라야지. 애초에 나 그거 기분이 좀 나빴고 나에게 그런 장난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조금 의사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무시받지 않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 먼저 첫 번째로 본인이 본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무례한 사람들에게 좀 뭔가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이 스타일이 나의 30년 데이터상 가장 잘 어울렸어. 나는 먹는 행복이 즐거워서 난 건강한 돼지거든. 너한테 그런 피드백을 들을 사람이 아니야. 근데 자기 가치를 본인이 모르면 저 사람 말도 맞는 것 같아 하면서 점점 위축돼요. 그래서 결국 자기 가치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줘야 된다. 자기 가치 아는 사람들은 그 어떤 잘난 사람 앞에서도 절대 기가 죽지 않거든요. 나의 가치가 바로 서 있으니까 어딜 가도 존중받는 사람이 돼요. 본인의 가치나 본인의 장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나 외관을 비관했을 때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기죽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본인의 기준이 명확해요. 예를 들면 나는 작고 소소한 행복에서 인생의 진정한 참맛을 느껴 라는 사람이 있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나에게 교육하거나 인풋하는 거에서 나는 살아있음을 느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 한 예로 들면 이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예전에 핫도그 TV를 운영하다가 지금 채널주인 부재 중에 사장님인 권기동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랑 제가 창업 연도가 17년으로 똑같아요. 같이 창업하고 각자의 비즈니스를 키워온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100억대 이상의 성수동 건물을 매입해서 사옥으로 입주했어요. 런칭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크리에이터들이 진짜 100명이 넘게 왔어요. 와, 미쳤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그게 질투나 비교가 아니라 저놈이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처음 했어. 맨날 네가 낫니 내가 낫니 했지만 그 친구가 꾸려가는 플레이가 인정. 그리고 그 이면에 그 무거움이 있겠다. 근데 제가 만약에 저만의 기준이 없었으면 부러웠겠죠? 질투났겠죠? 근데 저는 그 친구가 가는 방향도 존중하고 제가 꾸려가는 방향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뭐가 낫고 말고는 장난의 영역이었고 되게 대단하고 멋있고 진짜 미쳤네 싶을 정도로 잘했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라는 응원까지 하게 되더라고. 누군가에게 나를 빗대어서 내가 작아지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자기의 방향이 없기 때문이야. 본인만의 기준이 명확해야 다른 사람들의 플레이에 내가 말리질 않는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찾는 일,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을 세워보는 일, 나를 공부하는 일, 이런 일들에 시간을 써본다면 타인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일이 없을 순 없겠지만 훨씬 적을 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어딜 가든 존중받고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본인이 모르는 것들은 상대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본인이 알더라도 상대에게 말의 바톤을 넘겨요. 제가 그걸 어디서 봤냐면 정말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이 모인 알쓸신잡이라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이 모여서 각계 분야에서 아는 이야기들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을 먹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저분들의 대화가. 그 사람들은 그 대화의 주제에 대해서 아는 얘기도 있고 혹은
몰라서 흥미로운 얘기도 있겠지만 서로의 얘기를 굉장히 경청하고요. 그리고 건축가가 물리학자한테 질문도 하고요. 물리학자가 건축가가 낸 문제를 몇 번에 걸쳐서 맞추기도 해요. 서로가 아는 지식에 대해서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상대를 누르지 않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나누더라고. 이렇게 내가 알더라도 상대에게 말의 바톤을 넘길 줄 알고 내가 모르면 순수하고 흥미롭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누굴 만나도 기죽지 않은 사람들의 유형인 것 같아요. 본인이 모든 것들을 다 안다고 생각해서 모든 말의 시간을 다 점령하는 사람들은 매력이 없지.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도 본인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위축될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어딜 가도 본인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말의 바톤을 넘길 줄 알고 모르면 물을 줄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이나 그렇게 좌절하게 되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저는 인간이 너무 연약하지만 엄청 멋지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은 게 이렇게 차들이 지나다니는데 정말 가벼운 차라도 저 차에 이렇게 부딪히면 인간은 진짜 죽을 수도 있어. 그만큼 연약하지만 어떠한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또 인간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 내 마음처럼 일이 안 풀릴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큰 시련과 뭐 아픔과 병이 올 수도 있고 정말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가족이 불치병에 걸려서 정말 계속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은 정말 아프고 힘든 시련을 결국 이겨내고 감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산 사람은 산다고. 정신의학과 선생님이 유퀴즈에서 한 말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놓여도 결국 살아갈 수 있는 두 가지의 힘이 있대요. 첫 번째는 시간의 힘이야. 누구와 헤어져서 이별해서 정말 진짜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내가 더 이상은 못 살 것 같은 이런 이별을 겪은 사람에게 하는 말 있잖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처럼 힘들진 않을 거야. 근데 이 시간의 힘보다 더 큰 힘은 긍정적 감정의 경험의 힘이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별을 했어. 내가 저 사람을 다신 볼 수 없어. 그래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좋았다. 그리고 옛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우리 그때 엄청 재밌게 놀았잖아 라고 하면서 씩 웃게 되는 거 있죠. 그리고 내가 혼자 길을 걷다가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의 그 귀여운 행동이 생각나서 피씩 웃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작은 순간의 기억들이 사람을 치유하게 한대요. 먹고 사랑하고 기도하라 라는 영화 있죠. 이게 사실 너무 단순하지만 인생의 전부일 수 있는 거야. 맛있는 거 먹었던 기억, 사랑하는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 이런 것들이 극한의 상황에 놓인 사람도 견디게 한대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천천히 시간을 호흡하는 힘,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과 즐거운 감정을 계속 축적하고 경험하는 힘, 이 두 가지가 앞으로도 나를 계속 살 수 있게 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소한 행복을 같이 누리는 가족이나 동료나 연인이나 부부들은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다뤘으면 좋겠어. 시간을 나눠 쓰고 있잖아. 그가 있기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있기에 그가 존재하는 물리학의 이론이 있잖아. 뭔가 일상이 너무 소중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치열하게 성공을 성취해야 되는 삶만이 정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유퀴즈에 나온 그 선생님의 말이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입술이 색이 없죠? 오늘 다정이들에게 립 레이어드를 좀 보여드리려고 토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라볼게요. 가을 웜톤의 정석의 립을 발라보겠어. 이대로 따라하면 카일리 제너 저리 가라. 이렇게 펜으로 입꼬리를 올려줘.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위로 올라가 보이거든요? 이목구비를 조금 더 또렷하게 하는 핵심은 입 아래 있죠? 여기를 이렇게 그려줘. 그러면 훨씬 아랫입술이 도드라져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인중을 그려줘. 그러면 입술에 훨씬 더 집중되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발랐으면 오늘 이 세 개를 레이어드 할 거예요. 먼저 약간 매트한 립으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이 컬러그램 제품인데 엄청 매트해요. 웜톤한테 찰떡인 립이야. 끝에서부터 블렌딩하면서 채워줘. 약간 피치톤은 많이 얹어도 부담이 없거든요. 밑그림을 따라서 밑바탕을 그려줬어. 그 다음에 저는 이 컬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립글로즈나 립스틱을 안쪽에 더 바르는 거예요. 이 컬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오드 타입의 이 립 컬러를 이렇게 딱 얹어줘.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윤광이 나지만 이 윤광을 더 오래가게 하고 입술에 주름을 조금 더 펴주기 위해서 블럼퍼를 위에 뜨끈하게 장착해줘. 요즘 모든 립의 마무리는 블럼퍼로 끝내고 있어. 요즘 많이 바르고 있는 립 조합이었습니다.